그녀가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렸다.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처음엔 서로의 리듬을 찾듯이, 그리고 점점 더 깊고 빠르게. 그녀의 다리가 내 허리를 감쌌다. 발끝이 내 등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부드럽게 출렁였다. 나는 그 가슴을 손으로 감싸며 더 세게 움직였다. 그녀 안이 점점 더 뜨겁고 좁아졌다. 나도 한계가 다가왔다. 마침내 그녀 깊은 곳에서 뜨거운 파도가 터졌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나는 분리수거장에 간다. 정확히는 8시 5분쯤. 사람들이 대부분 다녀간 후 조용할 때를 골라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쯤은 용납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손에 묶어둔 박스 3개와 플라스틱 봉지를 들고 아파트 뒤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내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딸아이는 방에서 수능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여자였다. 아마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긴 머리를 한 손으로 귀 뒤로 넘기며 페트병을 분류하고 있었다. 검은색 롱패딩 안으로 청바지가 보였고 운동화 차림이었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신경 쓰는 듯한 섬세한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같은 동인가 봅니다. 네, 1502호요. 저희 작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래서 처음 뵙나 봅니다. 저는 1204호고요. 짧은 대화였다. 각자 분리수거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봉지 하나가 찢어지면서 유리병 몇 개가 바닥에 쏟아졌다. 아, 죄송해요.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큰 조각들을 주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5분 정도 깨진 유리를 치웠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추워서일까, 아니면 당황해서일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실수가 잦네요. 별 말씀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날 이후 화요일 저녁이면 우리는 자주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쳤다. 3번째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그러게요. 벌써 영하로 떨어진다던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저번에 도와주신 거 아직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순간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다. 그저 외로워 보였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웃끼리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그래도요. 10분만요. 저기 편의점에 테이블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았다. 11월 말의 추운 날씨였지만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고 있으니 그리 춥지는 않았다. 남편분은 일찍 들어오시나 봐요. 항상 이 시간에 분리수거 하시니까. 그녀가 말했다. 아, 아니요. 저 혼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도 혼자 나와요. 남편은 야근이 많아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올해 42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다. 남편은 IT 회사에 다니며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다. 외롭죠. 아주 많이요. 하지만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집 지키고. 이게 우리 세대의 결혼 아닌가요?
그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나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내가 말했다. 아내와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딸아이 수능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늘 긴장되어 있고요. 아, 수험생 자녀 두셨구나.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근데 이게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30분을 이야기했다. 각자의 외로움, 지친 일상, 잊어버린 꿈들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아내는 친정에 갔고 딸은 학원 자습실에서 밤을 새운다고 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나는 평소보다 일찍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는 분리수거장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회사 후배래요. 5년째 만나고 있었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우습죠? 저는 15년 동안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아이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제 꿈도 다 접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예쁘지 않아서? 재미없어서? 늙어서?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밖에.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저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외로움? 간절함?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서연 씨. 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외로웠다는 것을. 나는 재빨리 물러섰다.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선을 지켜야죠. 우리는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분리수거장에 나가지 않았다. 서연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내 마음이 두려웠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다. 결국 다음 화요일 나는 다시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바빴어요. 거짓말. 서연이 말했다. 저 때문에 안 나온 거잖아요.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저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로 지내요. 그냥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실망감도 느꼈다. 이 모순된 감정을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좋아요. 친구로 지내죠. 하지만 친구라는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했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분리수거장에서, 편의점에서, 때로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털어놓았다. 서연의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후하게 제시했고 서연은 아들의 안정을 위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새 출발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잘하실 거예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서 들어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서연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그냥 30분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요. 나는 망설였다. 밤 10시였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도 방에 있었다. 누구도 내가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알겠어요. 10분 후에 나갈게요.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연이 그네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왔어요. 내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옆 그네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민수 씨, 서연이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다. 서연 씨, 저한테 오지 마세요. 서연이 말했다. 제발 제가 먼저 선을 넘게 두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서연은 울고 있었다.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당신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위험한 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연 씨,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알아요. 우리는 이제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맞아요. 그래야죠.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도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아직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화요일 저녁에 분리수거를 나가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나갔다. 딸아이의 수능이 끝났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미소를 봤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다. 그래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딸아이 수능 끝나서 마음이 편해진 거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나는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서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지만 찾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새로 이사온 15층 주민 명단을 봤다. 1502호에 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이사를 간 모양이었다. 잘 살고 계시겠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행복하시길. 1년이 지났다. 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나와 아내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2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우리는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여보, 작년 이맘때 당신 이상했었죠? 아내가 물었다. 이상했다니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을 넘을 뻔했던 그 순간들을 중년의 위기 같은 거였나 봐요. 내가 대답했다.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와의 만남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필요한 것이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외로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일 때도 있다. 2년 후 나는 우연히 서연을 다시 만났다. 대형 서점에서였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 웃는 얼굴이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았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다. 어쩌면 시작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은 내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때로는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끝내느냐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분리수거는 이제 토요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한다. 그것이 내가 바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